여러분, 혹시 최근 전기료 고지서 보셨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우리 집만 이러나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전국이 난리더라고요. 자영업자는 폐업 고민하고 직장인은 에어컨 못 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12분간 여러분은 1300조 원짜리 기회를 잇는 세 가지 키워드를 손에 쥐게 됩니다.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의 차이는 5년 뒤 통장 잔고로 나타납니다. 집중하십시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전력 전쟁입니다. 샘 올트먼이라고 아시죠? 챗GPT 만든 오픈 AI 최고 경영자. 이 친구가 최근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회사 하나 돌리는데 필요한 전기가 원전 25기 분량이래요. 한국에 있는 원전 전체가 26기예요. 올트먼이 혼자서 한국을 통째로 먹겠다는 겁니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근데 더 미친 건 이게 허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최신 보고서 나왔어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쓸 전기가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쓰는 전기보다 많습니다. 2030년이 되면 거의 2배로 뜁니다. 인공지능 하나 돌리겠다고 나라 2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먹어치우는 전기, 그 속에 숨겨진 1300조 원의 기회. 2026 SMR과 에너지 전쟁, 속도감 있게 달립니다. 울산에 미용실 하나 있어요. 사장님 고민이 뭐냐? 한 달 운영비가 150만원. 월세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예약 시스템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 5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100만원 절감입니다. 이게 2026년 생존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또 고민에 빠졌어요. 전기료가 또 올랐거든요. 왜 오르냐?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미용실에서 쓰는 인공지능이 전기를 먹으면서 전기료가 오르고 그 오른 전기료가 다시 미용실을 압박하는 겁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2026년 에너지 전쟁의 최전선 7가지 키워드. 하나,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공장에서 레고처럼 찍어내는 원전 혁명. 블룸버그 분석 시장 규모 1300조 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2배입니다. 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국제에너지기구 전망 2030년 전력 소비가 지금의 2배로 급증합니다. 서버 한 대당 소비 전력은 10배로 뜁니다. 챗GPT 한 번 쓰는 게 구글 검색 10번 하는 전기를 먹습니다. 셋, 전력망 병목 현상. 아무리 전기를 많이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송전 인프라 확충이 국가 생존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넷, K원전의 역습.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을 서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 때문입니다. 다섯, 냉각 기술 전쟁. 서버를 통째로 기름에 담그는 액침 냉각 기술. LG전자가 숨은 강자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료를 30%나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섯, 에너지 자립 경쟁. 구글은 이미 자기네 전용 원전 계약을 맺었어요. 애플도 재생에너지 100% 달성했고요.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짓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곱, 그린 프리미엄 시대. 깨끗한 전기가 돈이 됩니다. 유럽은 탄소국 경세를 본격 시행해요. 더러운 전기 쓰면 수출 자체가 막힙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겁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돈 냄새가 제일 진하게 나는 세 가지만 깊이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SMR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원전은 거대해요. 짓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은 수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SMR은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냅니다.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면 끝이에요. 건설 기간은 절반,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골드만삭스가 분석했어요. 2040년 SMR 시장 규모가 최소 400조 원에서 최대 1300조 원에 이를 거래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금 600조 원 정도니까 그 2배 규모입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곳밖에 없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그 중에서도 제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원자로 용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 부품인데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까지 34개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숫자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아마존이 미국 SMR 회사인 엑스에너지에 $50억, 우리 돈으로 6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핵심 부품은 누가 만드냐? 두산입니다. 엑스에너지 최고 경영자가 직접 말했어요. 한국 공급망으로 인공지능 에너지 독주 체제를 확보하겠다고요. 이게 뭐냐? 19세기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광이 터졌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금을 캔 사람이 아니에요. 청바지를 판 리바이스였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청바지가 바로 원전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인공지능 전력 기근 이미 시작됐습니다. 춘천에 청년 한 명 있어요. 31살. 원래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다니다가 코로나 때 내려왔대요. 지금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도시락 장사한대요. 그것도 B2B로요. 기업 상대로만 팝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춘천에 데이터 센터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움직였어요. 현장 인근에 원룸 세 채를 얻어서 엔지니어 숙소로 만들고 아침 도시락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고 저녁 식사는 지역 맛집이랑 계약을 맺어서 중개합니다. 한 달 순수익이 500만 원이 넘어요. 서울 다닐 때 월급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춘천은 물가가 싸니까 실질 소득은 거의 2배예요. 이 청년이 똑똑한 게 뭐냐?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못 들어가요. 서울 경기는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지방입니다. 춘천, 강릉, 포항. 전기는 풍부한데 인프라는 없는 곳. 바로 여기가 기회예요. 국제에너지기구 최신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6년에 460테라와트시. 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기랑 거의 비슷해요. 2030년이 되면 945테라와트시에서 1000테라와트시로 뜁니다. 거의 2배예요. 서버 한 대당 소비 전력은 10배로 늘어나고요. 챗GPT 한 번 쓰는 게 구글 검색 10번 하는 전기를 먹는 겁니다.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탄소 배출 보고서를 냈는데 둘 다 늘어났어요. 왜냐?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친환경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빅테크가 전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목 이론입니다. 인공지능 칩이 아무리 빨라져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그걸 꽂을 콘센트입니다. 세 번째 핵심. K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창원에 용접공 한 분 계세요. 나이가 45. 이분 연봉이 얼마냐?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기업 과장급 연봉이에요. 뭐 하시냐? 원자로 용기 용접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전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도 안 됩니다. 두산에서 스카우트 제한이 끊이질 않대요. 근데 이분 안 옮겨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대우를 잘해주거든요. 이게 2026년 노동시장의 현실입니다. 파이썬 코딩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넘쳐나요. 근데 두께 30cm 철판을 완벽하게 용접할 줄 아는 사람은 전국에 50명입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아시죠? 한국이 지었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기를 전부 완공했습니다. 프랑스랑 미국을 제치고 수주한 거예요. 결과가 뭐냐? 시간 초과 없음, 예산 초과 없음, 사고 제로. 지금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바라카 원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타임 온버짓입니다. 시한을 지키고 예산을 지키는 능력. 한국만 가능해요. 미국은 원전 하나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프랑스는 비용이 2배로 불어나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신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을 서서 한국을 찾는 겁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랑 계약을 맺었는데 2030년까지 SMR 7기를 짓습니다. 500메가와트예요. 50만 가구가 쓸 전력입니다. 핵심 부품은 역시 두산이 만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대담합니다. 1979년에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다시 살립니다. 2028년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요. 부품은 당연히 한국산이고요. 이게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한국 공급망에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요. 왜냐? 대체제가 없거든요. 두산 말고 원자로 용기를 제때 대량으로 찍어낼 회사가 없습니다. 반도체로 치면 TSMC급 독점력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 흐름에서 뭘 해야 하냐? 사장님, 자영업자 여러분, 전기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2가지만 하세요. 첫째, 에너지관리공단 들어가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금 신청하십시오. 몇백만 원 줍니다. 안 받으면 손해예요. 둘째, 데이터 센터 들어서는 지역을 주목하세요. 용인, 부산 에코델타, 춘천. 고소득 엔지니어 특화 서비스가 답입니다. 도시락, 숙박, 세탁, B2B로 장기 계약 맺으세요. 대학생, 취준생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토익 900점 소용없어요. 파이썬 배우세요. 전력 수요 예측하고 그리드 효율 최적화하는
프로젝트 하나 이력서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취업 타겟 바꾸세요. 네이버, 카카오만 보지 마세요. 두산,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보십시오. 5년 뒤 연봉 상승률이 네이버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청소년, 진로 고민하는 학생분들, 원자력공학 플러스 인공지능 융합 전공 추천드립니다. 원전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고 안전을 진단하는 분야. 전 세계적으로 인재가 부족합니다. 10년 뒤 몸값이 천정부지가 될 거예요. 디지털을 돌리는 건 결국 아날로그라는 거 기억하세요. 전기, 하드웨어, 물리적 인프라, 블루칼라 마이스터가 화이트칼라 엔지니어보다 귀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전력 전쟁의 원년입니다. 새 몰트머니 원전 25기 분량 달라는 건 허세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삽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SMR 시장을 1,300조 원으로 봅니다. 두산은 이미 아마존, 구글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 기반 슈퍼사이클입니다.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전력 인프라, 변압기, 냉각 시스템, SMR 장비, 3년 이상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에너지 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내세요. 이게 2026년 가장 확실한 성과 지표가 될 겁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네이버 지도 켜고 데이터센터 예정지를 찾아보세요. 용인, 부산, 춘천, 주변 원룸 시세 조사하고 B2B 서비스를 기획하십시오. 전기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석유를 태우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료 고지서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트렌드는 멀리서 보면 풍경이지만 가까이서 잡으면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퓨처 스케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